집에서 가족분들이나 또 나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치매 설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턴가 밥을 넣는데 어떤 분들은 물을 안 넣고 그냥 누른다든지 6점 이상이면 치매일 가능성이 79%.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치매인 것 같아요. 다들 뭐 50대 조금만 넘어도 야, 나 치매 아니니?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 너무 깜빡깜빡해. 뭐 이런 생각 그냥 장난으로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약간의 뭔가 이렇게 자기만 아는 증상이 있어서 그 혼자만 이렇게 가슴속에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시면 치매만 안 걸리면 좋겠어. 어떻게 예방하는 건 없나? 이러고 지금 되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치매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 신경과 전문병원인 해븐리병원 원장 이은하입니다. 요즘에 정말 다니면 다 그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는 왜 치매 그러면 뭐 굉장히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미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요새는 네, 맞아요. 정말 나중에 다 좋은데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산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치매를 더 걱정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쵸? 맞습니다. 치매는 뇌세포와 뇌혈관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사실 뇌세포와 뇌혈관이 없는 분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무도 뇌세포와 뇌혈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인데 치매의 한 가지 이 약점이 뭐냐면 네. 노화가 될수록 이제 늘어나는 병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뇌세포와 뇌혈관을 100년 정도 쓴다 생각하면 네. 사실 누구나 치매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되는 그 속도가 빠른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매 그래요, 유병률도 빨리빨리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은 그냥 의사가 아우 너 기억이 떨어졌어요 뭐 길도 잃어버려요 이러면 이제 그냥 대충 보고 치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을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정상의 기준은 아니고 이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뇌 이상이 생긴 거야 라는 이제 기준인데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네. 우리가 DSM-4라고 하는 그런 진단 기준에 의해서 환자의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정상이던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세포와 뇌혈관이 후천적으로 손상이 되면서 뇌세포가 갖고 있던 고유한 기능, 그것을 인지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DSM-4의 기준은 그 정의대로 환자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기억력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이 정상인보다 이제 저하가 되었을 때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치매로 진단을 합니다. 건망증, 치매 이거 달라요? 네, 당연히 다릅니다. 다 건망증이 있죠. 까먹어. 열쇠 어디다 두고 막 3일 못 찾고. 맞아요. 저도 이제 자동차 키를 맨날 이제 막 이렇게 어디다 뒀는데 기억이 안 나면 남편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자동차 키 가지고 있지? 막 이러면 너는 뭐 없어지 왜 나만 탓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건망증은 뇌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려 있을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뇌세포가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부님들이 겪는 건망증은 우리가 김치도 겉절이 김치가 있고 이제 김장 김치가 있잖아요. 그래, 오래 저장하고 바로 맞아요. 겉절이 김치와 김장 김치는 이제 차이가 절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장하는 기간이 다른 거죠. 우리 기억도 겉절이 기억과 김장 기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비유다. 네. 딱 이해되네. 네. 그래서 어떤 기억이 들어오면 해마에서 딱 기억을 담고 있다가 저장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뇌세포에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미처 저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겉절이 기억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룰아웃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건망증인 거고 치매
치매에 의한 기억력 저하는 아이의 해마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억이 머리 안에 담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건망증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어제 자동차 주차했으니까 당신한테 열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맞다. 내가 어제 차를 대고 왔고, 어제 검은색 자켓을 입었으니까 그 주머니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유추를 하면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건망증이라고 하고, 치매는 아예 내가 자동차 키를 가졌었는지, 내가 차를 댔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건망증이네. 그럼 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치매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게 좋은 소식인지 절망적인 소식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으나 네. 이게 건망증은 분명히 치매하고 다른데 이제 의사들이 사실 이렇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걸 자꾸 찾아내서 병도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제 그래서 의료가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네. 건망증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분들은 치매도 아니고 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도 아니고 그냥 정상이에요. 그냥 건망증. 그죠. 정상이고 건망증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력이 좀 저하돼요. 주관적 기억력 저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전문 용어로는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SCD, 주관적 인지 저하, 건망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을 쭉 장기간 추적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한 7.7년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아닌 분들보다 내가 그냥 건망증이 심해요, 기억이 저하돼요 라고 호소했던 분들이 나중에 치매로 갈 확률이 아닌 분들보다 한 많게는 1.9배 정도 높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꽤 높은 거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건망증이 있는 분들이 그냥 나 건망증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된다면, 이런 주관적 인지 저하가 반복된다면 네. 이분들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고 관리를 잘 해야 치매로 이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왜 인터넷에 보면 엄청 뭐 돌아다녀요. 뭐 1분 안에 이거 못 풀면 치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많이 해보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이거 믿을만 한 거예요, 뭐예요? 네, 그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되게 하고 싶어 막. 뭐 그냥 재미삼아 해보시는 거 괜찮은데 그거를 해서 괜찮다고 치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치. 사실 치매를 1분 안에 진단하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치매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는데 의사로서 제일 괴로운 게 진단을 하고 어머님은 이제 치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이미 중기입니다. 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삶을 당신은 이미 내가 좀 손상이 돼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치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라고 진단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이런 간단한 테스트로 뭐 치매다 아니다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이렇게 치매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가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네, 병원에 와서 치매의 어떤 진단의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집에서 가족분들이나 또 나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매인 것을 자기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발설을 안 하거나 엄마 치매인 것 같아라고 자녀도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오기 전에 뭔가 단계가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건 이제 쉽게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KDSQC라는 게 있는데요. DSQC. 네, 그래서 어렵네. 간단하게 한국 치매 네. 그 선별 검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안이고요. K는 네. D는 디멘시아, 예. 그다음 스크리닝, 퀘스천이에요. C는 코그니션. 오케이.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치매 설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문항인데 어떤 분들은 15개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는 더 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5개가
5개는 기억력에 대한 어떤 설문이고 네. 나머지 5개는 이해의 다른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설문이고 나머지 5개는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이제 설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날짜 개념이 없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놔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근데 세 번째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약속을 하고 잊어버린다. 다섯 번째는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이 5가지 문항이 기억력을 체크하는 이제 자가 체크리스트고요. 그다음에 6번째는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어려워서 머뭇거린다. 이건 이제 언어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설문이고요. 7번째는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물어본다. 8번째는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10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이거는 기억 이해의 나머지 인지 기능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설문지고요. 11번째는 이전에 비해서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예를 들면 세탁기라든지 뭐 밥솥 같은 거를 잘 사용했는데 언제부턴가 밥을 넣었는데 어떤 분들은 물을 안 넣고 그냥 누른다든지 세탁기를 돌리고 나서 또 돌리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세제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물만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세탁기에 빨래를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저녁에 와서 꺼내는 경우는 있는데 한 뭐 2박 3일 계속 넣어놨다가 다음 빨래 할 때 보니까 그 전에 했던 빨래가 그대로 있다든지 이렇게 잊어버려서 이제 하는 그런 증상이라든지 일상에서 늘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좀 서툴러지는 그렇죠. 거예요. 서툴러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해서 입지 못한다. 그 다음에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목적지에 가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잘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15가지 문항을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그래서 0점, 1점, 2점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가장 심한 게 2점이고 15개의 문항이니까 만점에 30점이거든요. 그쵸. 근데 30점 중에 몇 점 이상이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세요? 30점 중에 네. 한 10점?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근데 놀랍게도 그 정도가 아니고 6점. 6점 이상이면 치매일 가능성이 79%. 네, 그 다음에 6점 미만이면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80% 정도로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설문지인데 정확도가 되게 높은 거죠. 이 30점 만점에 내가 6점 이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치매 검사를 해보면 치매로 진단될 가능성이 10명 중에 7.9명이고요. 아니, 난 이 문항을 되게 잘 만든 문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게 들으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장난처럼 하지 말고 어쩌다 네, 그러는 맞아요, 거 맞아요. 하지 말고 네. 진짜 이게 고민이 되시는 분이라면 이거 솔직하게 한번 잘 진단해 보시고 판단해서 병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솔직해야 돼요. 솔직. 맞아. 예, 그래서 이거 뭐 이거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이제 좀 안 되고 그냥 솔직하게 자주 그런가 좀 간혹 그런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체크만으로도 내가 치매로 진단될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이 거의 한 80% 정도는 명확하게 감별이 되니까 네, 아주 좋은 체크리스트입니다. 뭐 암도 그렇고 모든 질병들이 이렇게 조기 발견이 있고 말기에 발견이 있고 그렇잖아요. 치매도 네. 그래요?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치매는 특히나 이제 조기에 발견할수록 이게 치료될 가능성도 높고 진행을 막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진짜 많잖아요. 네. 제가 이제 치매 이게 전문 박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는 사실 제가 신경과 의사인데 치매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내기는 전공 안 하려고? 전공 안 하려고. 왜냐하면 관심은 있어서 이제 치매 공부를 하러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대가인분에 가서 배웠는데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저희가 이제 전공의하고 이제 펠로우라고 전임의를 하는데
너는 펠로우 전임의도 치매를 할 거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대답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딱 3번을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요? 이거를 정말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3번. 근데 사실 왜 아니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내가 치료가 안 되는 환자분들을 상대로 평생을 또 전공을 한다는 게 자신이 없고 좀 겁이 나서 저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 병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게 굉장한 선입견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요? 치매가 치료가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기준인 거구나.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암 같은 경우도요, 완치가 된다라고 할 때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우리가 완치거든요. 6년부터 새로 카운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도 5년에 끝나는 병은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5년보다도 더 잘 지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전체 치매 중에 한 15%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예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 정상인처럼 잘 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치매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환자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 만든 그 기준이구나. 완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고혈압 있어도 평생 잘 데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루면서. 맞아요. 치료가 안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1901년에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막 하잖아. 알츠하이머 치매. 그 독일의 알로아 알츠하이머 박사라는 분이 처음 치매 환자를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초록이 치매 환자였어요. 50대 여자분이었으니까. 근데 그 환자를 보고 나 이건 너무 처음 보는 병이고 난 이걸 정말 치료할 수 없어. 이 병은 non-treatable disease,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병이야 라고 딱 명시를 해놓고 기록을 쭉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910년쯤에 친구분이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내부검을 해보니까 자기 친구인 알로아 알츠하이머 박사가 기록해놓은 거랑 너무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길여서 알츠하이머 병,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이제 명명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게 이제 따라오기 시작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123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치매를 안 할 거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너무 억울해. 치료가 안 된다는 병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약도 안 먹고 진단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치매는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치매는 조절하는 병이고 관리하는 병이지 완치되는 병은 아니다. 그리고 의사가 완치할 수 있는 병은 몇 개 없다. 맞아요. 그죠? 몇 개 없어요. 가폐렴이나 뭐 이런 거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의사가 완치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면역력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발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약을 개발을 한 거지, 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학회도 설득하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너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분이 계신데 치매 증상이 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자식들이 너무 치매에 대해서 몰랐고 엄마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서 거의 중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가 돼서야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얼마 이제 조금 약 드시고 이러다가 결국은 자식들이 포기하고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드려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10년 전에라도 조금만 더 알았으면 훨씬 더 그때부터 잘 관리하고 관리와 조절을 할 수 하면 있었죠. 또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치매는 뇌와 뇌세포의
뇌세포. 예, 이제 손상으로 생기는 병인데 뇌세포랑 뇌혈관이 어느 정도는 이제 건강하게 좀 남아 있어야지 그렇지. 치료가 약을 쓰든 뭘 하든 그렇지. 조절이 되는데 이게 다 세포가 없어지고 손상된 다음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가능하지가 않죠. 그리고 뇌세포는 사실 이렇게 치매에 걸릴 때 한꺼번에 확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 막 원자폭탄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다 일시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특히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이제 야금야금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망가지는 순서도 있고 그다음에 망가지는 어떤 부위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세포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인지중재 치료 같은 걸 하면서 남은 세포들의 기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 네. 희망 있네. 네, 빨리 그래서- 치료해야겠네.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초기에면 네. 심지어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행 네.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저 원장님이랑 친해져야 되겠다. 문제 있으면 바로 쫓아가야지.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왜 마치 자연재해처럼 치매 오면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야.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은 네. 이거 빨리 가서 관리받고 치료받고 네, 맞습니다. 해야겠다.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처음 오실 때는 막 기억도 없고 길도 잘 헤매고 계산도 안 되고 어떤 분은 이제 돈을 혼자 찾으러 이렇게 현금 인출기에 갔는데 통장만 이제 빼오고 돈은 거기다 놓고 오는 거예요. 사실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의기소침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무섭고 이제 이러니까 점점 더 사회하고 이제 고립이 되는데 와서 진단받고 치료하고 약 먹고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좋다. 진짜 일상생활 되게 잘하고 근데 봉사도 하시고 일부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지 아예 바보 같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기능으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화초에 이렇게 꽃이 막 시들시들 하다가 물이랑 영양제를 제대로 주면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맞아. 그렇게 환자분들의 뇌 기능도 다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막 힘을 좀 내면서 많이 내고 눈물이 날라 그랬지. 원장님 네. 환자들 엄청 사랑하지. 진짜 이게 네. 너무너무 가엾거든요. 사실 네. 치매에 걸리는 부모님들 보면 자식들도 요양원에 너무 안 들어가고 싶어하고 자식들도 막 그냥 막 포기해버리고 막 이런 현실 우리 앞으로는 정말 60부터 네. 100세까지 40년 동안 생길 일 중 가장 무서운 일이 치매인데